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셧다운 내용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역대 주요 셧다운 기간 동안 S&P 500과 나스닥 지수 움직임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95년 그리고 2013년도, 2018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최장 기간은 트럼프 정권 1기 때 있었던 가장 최근 중에 18년도 12월 달에 있었던 추이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가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이제 좀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부분 하락폭이 생각보다 좀 길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예, 하락폭이 생각보다 종가 8%, 그 다음에 또 8% 했으니 대략 한 7% 정도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하고 나서 10% 더 올라왔는데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셧다운 기간이 지금은 뭐 24년도 기반에서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이게 25년도 때 다시 한번 있을 겁니다. 이제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13년도와 95년도 거 대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좀 잘 맞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정권 때 대부분 35일 동안 아무런 행정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번에 트럼프 정권이 바이든 정권일 때 웬만하면 셧다운 부분을 이제 압박을 많이 넣었죠. 푸시를 많이 넣었고 부채 한도도 좀 많이 늘려놓고 그리고 예산도 좀 많이 늘려놓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뭐 예산안을 잘 넘어가기도 했는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부채 한도 적용 유예가 제외하고 이제 요건 다음에 좀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권 때 3월 15일 정도에 이제 이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3월 달에 좀 조정폭이 상당히 많이 커지게 된다고 하면 이때도 추가 포인트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4년도는 잘 넘어갔지만 25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진통은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2년차 보고서 공개와 규제 완화 부분에 따른 추이를 보게 되면 규제가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이제 좀 줄여서 이제 가겠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진통이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보조금 부분도 점진적으로 더 많이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많이 밀어주고 나한테 응원을 많이 해주었던 쪽에다가 많이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상당히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3월 15일 부분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부분이 다시 한번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 진통이 길어질 것이냐 짧을 것이냐 이걸 좀 볼 필요성이 있다. 뭐 다른 의견으로는 과거와는 좀 다르다. 왜 그러냐? 아무래도 입법부 부분에 따른 추이에서도 공화당이 다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진동은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또 한 2월 정도 추이에서 3월 초 사이를 좀 보면 우리가 대충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좀 많이 빠진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주는 형태를 취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버블 장세에서도 긴축 우려가 생기면 10% 조정은 흔하게 이루어졌던 추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의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약간 두려운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환율도 좀 많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나스닥 지수 비중이 역대 최고점을 지금 갱신을 계속 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요 기울기 추이가 좀 다릅니다. 네, 보게 되면 대부분 닷컴 버블 때와 비교를 많이 하는 이유가 기울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는 좀 요때랑은 차이가 다르죠. 왜냐하면 닷컴 버블 때 있었던 기업들은 진짜로 뭐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거는 그냥 허세 였다라고 좀 표현을 한다라고 치면 지금은 허세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적까지도 찍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기울기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조정폭도
조정폭도 여전히 좀 받긴 하지만 그 조정폭은 생각보다는 좀 짧게 가져가면서 계속 고성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지수와 대입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제 상관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총 5가지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마이너스 10% 조정이 이제 지수 비중에서 이 정도는 이제 빈번하게 나올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으니 좀 대응을 좀 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요 사이가 뭐 10% 빠지는 게 평균으로 S&P 500 기준으로 한 4번 정도, 1년에 4번 정도 온다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5%가 빠지는 시점은 뭐 8번에서 10번 정도는 온다라고 합니다. 네,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최근 8년 동안 또 많이 예측 추이를 많이 틀렸다라는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제시했던 내용들이 뭐 굳이 꼭 맞아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전문가들에 따른 추이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리포트 부분을 다 읽고 한다고 해도 편집할 수 있을 만한 능력 추이를 키우는 게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못해도 한 몇 년을 거쳐야지만 내 수익률에 이제 그걸 검증하는 과정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제 폼이 좀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S&P 500이나 나머지 쪽에 있는 지수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 7천 정도를 좀 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도 또 틀리는 거 아니겠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룸버그 쪽에서 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는 글로벌 큰 손들이 묻지마에서 현금 비중 최저값이다 라고 했고, 펀드 매니저 주식 비중 역대 최고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뭐 예산안 뭐 비중이다, 뭐 연말 시즌 들어간다라고 해서 좀 조정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반대로 펀드 매니저들은 매수도 하지만 매도를 해야 되는 포인트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현금 비중을 좀 챙겨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번에 최저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약간은 쉬어가는 패턴이 아마 1월 달에 쉬어가거나 3월 달 중에 쉬어가거나 그런 포인트가 발생을 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비중은 역대 최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을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형태도 좀 고려를 하면서 우리는 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이제 마라, 그리고 라이어프 플랫폼, 그리고 테슬라, 코인베이스 뭐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했던 기업들의 이제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채굴 회사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던질 수 있을 만한 물량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을 더 많이 모으고, 아니면 비트코인 레버리지를 더 많이 모으든지 이런 형태로 대응을 하시는 게 상당히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더리움에 따른 추이가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디파이, 그리고 오라클, 그리고 에테나, 그리고 RWA까지 넣어놨기 때문에, 온도까지 넣어놨기 때문에 계속 디파이에 정말 하나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전략 준비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략 준비금이 이제 내년에 가장 핫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이 부채 부분을 어떻게 상환을 할 거냐, 이제 비트코인으로 좀 해결을 해보자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미국 부채의 70%가 국내 부채이므로 50년까지 100만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면 부채의 36%를 충당할 수 있다. 왜냐? 계속 비트코인은 우상향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녹일 수 있다
라는 추이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완사항으로 비축 시나리오 내용에 따른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거 하나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IEEPA라는 활용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짧게 이야기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서 이제 해당에 있는 행정의 정책을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포를 해가지고 이제 지난 과거에도 그 비슷한 해왔던 에너지 부분을 좀 해결을 해왔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서 비축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현실 가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뭐 전략도 있지 않겠냐. 경우의 수 중에 하나를 이제 또 준비를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유럽, 미국,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중동도 최근에 조용하게 모르게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권도영이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재판을 받게 되면 몰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수는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비중은 없고 오로지 그냥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으로만 보았을 때 한국이 그래도 좀 조금은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가 갖고 있는 형태가 거의 없다라는 게 다소 좀 아쉽고, 나중에 어떻게 재평가가 될지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비트코인 못해도 5만원 정도 또는 10만원 정도를 좀 사두시면 나중에 그래도 뭐 많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비트코인 역사 부분에 있었을 때 내가 이때 매수를 했었을 때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걸 한번 보시라는 측면으로 매입을 해보라는 것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분석가 윌리우가 반감기 때마다 항상 더 많은 정점을 찍어 주었던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5년도 4분기가 될 것이다. 제가 이번에도 제가 매번 미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이제 마스터 플랜을 좀 많이 맹신을 하는 추이인데요. 이 마스터 플랜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10월에서 11월 정도를 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시기가 되면 좀 여러분들도 좀 예의주시하게 좀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17년도, 20년도, 그리고 현재라고 했었을 때도 이제 지금 과정을 보면 한 중간 정도 온 거 아니냐라는 내용도 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블랙록이 40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고 계속해서 요즘에 축적량을 가속도를 더 많이 붙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더 버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VL 비중에서 가장 높았던 게 이제 아베, 커브, 메이커, 컴파운드 수순으로 좀 TVL이 좀 많이 높았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하실 때 좀 더 좋은 성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